네. 자,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상황, 전망, 투자 전략 함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가,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물 금리를 봐도 되고 당연히 뭐 CPI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대 금리도 봐도 되고 실질 금리를 봐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비슷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랑 곡물 수출도 합의했고 네. 그다음에 곡물 가격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은요. 유가만 120불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주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올라갈 여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인플레이션 고점 아닙니까? 뭐 그런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그 심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미국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고점 대비 한 10% 하락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2주 전 비교한다라면 휘발유 가격이 한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감 물가를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가격이 지금 6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좀 회귀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에 해상 운송비도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번 물가 상승이 공급망 충격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나오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통화 긴축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것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뚝뚝뚝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이제 횡보할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본다라면 주택 시장이 좀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임대 시장 위주로 계속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임대 시장 자체 물가가 전체 비중에서 한 3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그 물가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약간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사실은 피크아웃 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직관적으로 좀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로 보이면 좋은데 이게 이제 횡보할 수도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지표 중에서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도 GDP 나우에서 이제 뭐 보면은 1.6% 네. 뭐 하락한다 이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올 듯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지수는 버텨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이번 달 들어서 급격하게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월 말 이후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닥을 찍고 좀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좀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도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 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4개월 연속 하락을 보여주면은 보통 이제 1년 이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가 조금 하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필라델피아 7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3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30년 내, 뭐 40년 내 최고치 이걸 떠나서 지난 그 2020년 팬데믹 때 3월 달에 가장 심했을 때 마이너스 12를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최대 낙폭을 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S&P 그 글로벌 7월 각국 PMI 지수도 좋지 못했죠. 특히 안 좋은 쪽이 유럽이었는데 독일의 PMI 지수가 좋지 못하면서 유럽발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감이 좀 커진 것은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뉴스들 내지는 경기 지표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나빴고 또 나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라델피아 7월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2.3 나왔어. 이거 뭐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저께 나온 주말에 나온 그 서비스 PMI도 네. 낮게 나왔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나쁜 것들 다 나오고 이제 이번 주에 한두 개 더 나옵니다. FOMC 회의 때 75bp 인상할 것이고 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각종 지표가 좋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이게 좋다라고 나쁘진 않지만 네. 이걸 좋다라고 해석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그 S&P 500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한 20% 이상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2분기 때까지 나쁘진 않지만 오히려 3분기부터 진짜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일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이 한 18배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좀 비싼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시장에서 감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이제 시장이 지표가 안 좋고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진다라면 FOMC가 긴축을 계속 한다라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뚝뚝 떨어지는 네네.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글로벌 IB들이 내년 뭐 하반기로 가면 네. 금리를 좀 인하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은 주가가 이 지수가 이런 매크로 지표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얼마나 많이 빨리 반영하는지 얼마나 선반영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나쁜 지표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부터 나빠지느냐가 아니라 여태까지 많이 나빠졌고 앞으로 좀 더 나빠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될 수 있느냐 이 판단인 것 같은데 자 결국 파월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침체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뭔가 긴축을 조금 미뤄 달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 금리 인하를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파월 입장에서 FOMC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지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당장 긴축을 줄일 수 있다라고 논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저는 금리가 이번 주에 1%를 올리든 1.5%를 올리든 그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립금리거든요. 연말에 갔을 때 3.2% 혹은 3%의 중립금리가 계속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것에 좀 강한 어떤 신뢰감 있는 말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으로 뭐 금리는 오르지만 뭐 3.2% 이상 오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된다라면 증시는 충분하게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도 파월 의장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좀 경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라면 시장에서는 정말로 금리에 대해서 긴축이 좀 연말로 가면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말했던 발언대로 여전히 경기는 좋다. 우리가 경기보다는 인플레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좀 하게 된다라면 좀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그 오판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물가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FOMC는 물가 걱정할 거 없다.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던 것처럼 현재 경기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그 지표들 혹은 기업 실적도 좀 다운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FOMC는 이거 나쁘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강하게 피력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경기 침체인데 이것을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괴리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그 계속해서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면 FOMC 당일에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전처럼 그 이후에 좀 해석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면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그 예전에 그 실질금리 있잖아요. 네.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되면 중립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뭐 아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지 그것도 좀 잘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어느 정도 수요도 조금 위축이 네. 돼 있어가지고요. 조금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빅테크 실적이 예고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그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남자 양복 네. 이 제일 많이 안 팔린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 시장이 좀 광고 많이 시장이 안 위축되죠. 좋답니다. 네. 그래서 스냅이 그래서 그렇죠. 뭐 30 몇 퍼센트 지금 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글도 그랬는데 네. 실적이 잘 안 나올까요? 그러면요? 뭐 저는 2분기 때까지는 큰 걱정은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뒤늦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스냅이 지난 5월 달에도 5월 25일인가 24일인가 가이던스 제시를 아예 안 하겠다. 그전에 가이던스 제시한 것도 다 취소하고 중지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그런 그 플랫폼 관련된 혹은 광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세 나는데 지난주 스냅의 실적 악화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실적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다만 구글은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어떤 매출 정체 현상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수익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28일에 있을 2분기 GDP 속보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필라델피아 연준 그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6%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것보다 조금 좋게 나올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2분기 연속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줄 정도로 안 좋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그 금리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 참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지금 27일 날 보유 예수가 해제되는데 이게 4조 원어치래나 뭐 이랬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관들의 뭐 앞에서도 자막 나왔지만 대기 네. 물량이 한 1,000만 주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당장 이게 매물로 출리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좀 완만한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물로 출리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그때 매물로 좀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들. 그래서 조금 당장 매물로 나오진 않겠지만 주가 상승에는 좀 걸림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경계를 항상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자, 시장을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달 정도 보시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섹터 내지는 종목들 우리가 좀 유심히 좀 공부를 해보면 좀 괜찮을까요? 네, 뭐 저는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채권 쪽으로 해서 자금이 좀 몰린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 자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2주 흐름들이 연장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 2,450포인트 이상 간다라면 좀 현금화하신 전략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현금이 많으신 분들 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관심을 갖는다라면 결국엔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잘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죠.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는 나쁘지 않은 정도가 네. 아니라 깜짝 놀랐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네. 주가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또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조선주들,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반등, 베어마켓 랠리라면은 그동안 경기 침체 이슈로 좀 많이 빠졌던 섹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실적 나쁘지 않은데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면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먼저 좀 하락한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은행주들 보신다라면 실적 1분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IT 관련된 섹터도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엔터 같은 기업들, 오늘도 뭐 SM을 필두로 해서 뭐 엔터주들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의외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경기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뭐 준비가 안 된 답변이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IT 기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부라 그러고 네. 폴더블 폰이 나오고 뭐 한 10년 전에는 아이패드 나와서 뭐 그렇죠. 깜짝 놀랬고 그런데 이제 내년 초면은 AR, VR 글라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그 IT 산업에서의 그 변혁적인 이벤트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다만 저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네. 한 향후 2, 3년 이상 성장 모멘텀이 있다 생각 좀 하고 네. 있어요. 대기 수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또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관련된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선뜻 내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에서의 어떤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구글 글라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그 서비스라든지 네네. 특정 그럴 때만 또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 3D 관련된 구글을 산 게 있는 제품을 산 게 있지만 처음에 좀 사용하고 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아하. 번거로운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관련된 산업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 매출을 폭발적으로 뭔가 게임 체인저로 좀 변화되기에는 좀 제한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R, VR 글라스의 유창희 대표님의 그 의견, 사적인 의견까지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상황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뭐 좀 빠진 섹터 이런 것들 조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